예. 제목은 이런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에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려면 비자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현장 목소리가 있었고 이런 언론의 문제 제기가 어제 있었죠. 한동훈 장관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희가 한동훈 장관 주제를 얘기하면 뭐 1대 169라고 해서 한 장관과 야당 의원 전부가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만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법무부 행정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어제 동아일보가 외국인 근로자들 조선업계에 필요한데 비자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조치를 좀 취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현정 의원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처가 산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환경산업부, 법무산업부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부처들이 우리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우리의 산업에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지금 수주가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이 배라는 게 용접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용접이라는 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 이 하기 위해서는 숙련공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난에 지금 조선업계가 수주를 받아놓고도 제때 지금 제조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인력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자 발급이 평균 한 5주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수급 자체가 원활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지시로 해서 신속 심사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서 예. 10일로 이걸 지금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빨리 인력을 세워내는 그래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뭐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공직사회가 절차 문제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못 체크한 측면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 각 부처에 내려가서 실제로 빨리빨리 비자가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난 7월에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 산업 현장 인력 수요 뒷받침을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를 당부했는데 실제로 오늘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한 장관이 얘기를 해서. 근데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무부라는 게 뭐 검찰을 관할하고 이런 법무행정 실제 혹은 뭐 교정행정, 교도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더 플러스 알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상 검찰이라든지 행정, 그리고 출입국 관리, 뭐 인권보호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와 관련이 있다거나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서라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경제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처럼 비자 정책을 유연화해서 조선업의 인력 확충을 또 도모해주는 그런 역할은 출입국 관리를 하고 있는 법무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경제에 또 뒷받침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법무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사실 법무부 장관들의 뭐 행적이나 어떤 행정을 잘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되지는 않았었는데 한동훈 장관이니까 더 주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여가 돼서 조선업에 또 활력을 찾아낸다면 또 한동훈 장관의 또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오늘 법무행정 얘기,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을 오래 지켜본 취재 기자, 취재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하나 저희가 길지 않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런 보도 하나 나왔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이 상가에 가지 않는가? 뭐 이런 취재 노트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서 저도 오늘 흥미롭게 읽었는데 검찰 출신의 변호사 선배가 유사 떠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가면 내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술 따라주면 거절하면서 술 안 마시는 이유 구구절절 설명해야 된다.
그것도 싫다. 뭐 그래서 오늘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뭐 신세대다 이런 뭐 MZ 세대 가장 가까운 스타일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뭐 이렇게까지 좀 뒷얘기가 나온 보도가 오늘 좀 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간 한동훈의 이제 새로운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저 이제 동아일보 황영중 기자가 이제 오랫동안 그 법조를 출입을 하면서 한 장관을 과거에 만나면서 이제 들었던 이 취재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 법정 모독이라고 해서 뭐 모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이제 전달한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 스토리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기수 중심, 특히 사법연수원 몇 기냐라는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조직이거든요. 상명하복에 뚜렷한 데가 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관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이 변호사가 됐다 하더라도 검사로 이제 언제 임용됐느냐, 사시 기수가 언제고 연수원 기수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상하를 좀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상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선배들을 만나서 뭐 인사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따라주면 거절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이 감정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제 상가에 잘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과거에 기자들 몇 사람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취재 메모에 잘 남겨뒀다가 지금 한 장관이 워낙 이제 지금 셀럽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기사화해서 원소스 멀티 유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셀럽, 원토스, 멀티유즈 뭐 하여튼 어쨌든 하나의 뭐 기사를 갖고 여러 해석도 있고 실제로 그만큼 한 장관이 주목받는 사람이 됐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상가집에 자주 가지 않느냐, 뭐 이 얘기를 좀 했고, 실제로 작년이었나요? 한 정치 언론의 입에서 2022년 작년 최고의 스타는 누가 말해도 한동훈 장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요.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사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저 그런 식의 이 생활 패턴이 아니거든요.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게 뭐냐면, 저런 행동과 그 돌파력 혹은 논리에서 지지 않는 이런 그 언변들이 꼭 장관 취임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남들보다 배 이상 빨랐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갖고 논리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부당하게 비판하면 뭐 이른바 맞짱까지 될 정도로 절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뭐 이런 오늘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굉장히 그 탐사 취재 보도 같은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재밌게 쓴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 한동훈으로서의 남들과 좀 다른,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장점을 가진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못 마시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탁월한 논리와 언변, 그리고 수사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아꼈던 후배였던 것도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아까 화면에 정리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야당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질문,
또 야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지 않고 바로바로 맞받아치면서 대응을 해서 대받아치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능력과 쌈딱 이미지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한동훈 장관 이제 정치 진입설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쌈딱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예. 정치는 두 가지 얼굴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쟁의 성격이 있고 정치도 권력 투쟁이고 상대방과의 예.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 만약에 전환하려면 어떻게 채워나갈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사와 함께 오늘 한동훈 장관의 비자 발급, 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속도감 있게 해결하라는 이 지시 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얘기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